안녕하십니까. C++ 여섯 번째 시간, 연산자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산자,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연산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지만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면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프로그래밍에서만 거의 쓰다시피 하는 그런 연산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증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비트 연산자, 스코프 식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연산자들이 주로 프로그래밍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연산자가 많을 텐데요. 이런 연산자들은 C 계열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신다면 추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감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건데요. 1만큼 증가, 1만큼 감소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코딩을 좀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솔루션과 그 안에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C++ 파일을 오퍼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똑같이 include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stream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main void return은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출력과 입력을 객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using namespace std를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증감 연산자 이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int x는 10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x는 이렇게 되겠죠. 자, 실제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x는 10이죠. 자, 자동 증감 연산자. 증감 연산자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는데요.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플러스를 앞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즉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x는 x 플러스 1 이거와 동일한 연산입니다. 이것을 1이 증가하고 또는 1이 감소할 때 이렇게 부호를 두 개만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증감되는 증감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여담으로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원래 C가 원래 언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한 언어가 C++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C를 더 많이 더해서 만든 C다. 그래서 확장된 언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1을 자동으로 플러스했기 때문에 1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를 해보기 위해서 x를 10으로 다시 좀 초기화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이 원래 10인데 이것을 자동 증감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해줬어요. 그러면은 x는 몇이 나올까요? 9가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면 x가 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증감연산 이렇게 쉽습니다. 쉬운데 증감연산자에서 조금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이 연산은 어떤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연산을 적어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자, 후위 연산은 뭐냐면 변수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 연산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전위 연산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후위 연산. 네, 후위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붙었죠. 그러니까 먼저 이 값을 예를 들어서 int a는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먼저 연산 하나를 플러스 하고 나서 그 값을 이용해서 다른 값을 합니다. 다른 연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즉 얘는 먼저 더하는 것을 먼저 하고 또는 빼는 것을 먼저 하고 1을 먼저 더하거나 1을 먼저 빼준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후위 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다른 연산을 먼저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를 x의 값을 플러스 시켜 놓고 1 증가시켜 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 대입할 게 있으면 대입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빼기가 x가 하나 차감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요거나 위에 있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연산이 먼저 됐기 때문에 결과가 11이나 9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를 후위 연산으로 바꿔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 먼저 후위 연산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빼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보면 분명히 x에다가 x가 10으로 초기화 됐죠. 초기화가 되고 나서 x에다가 증감 연산을 줬는데 후이 줬어요. 11이 나올 것 같지만 그냥 10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먼저 10을 갖다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출력되지 않은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값만 1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x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는 1이 증가된 메모리에 1이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10이 그대로 찍혔지만 밑에 보면 11이 찍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10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처감을 1을 처감을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뒤에다 줬죠. 그러니까 먼저 출력을 해버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메모리 값만 지금 1이 차감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출력해 보면 메모리에 있는 값이 차감된 거, 9로 차감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증감 연산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전위 연산자를 쓸 건지 후위 연산자를 쓸 건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셔야지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 AND 연산자, 그 다음에 또는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논리 부정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AND 연산자 A 쪽의 서식과 B 쪽의 서식이 둘 다 참이어야 돼요. A도 참, B도 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참이 나오고요. 논리합 또는이죠.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양쪽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만약에 둘 다 참이에요. 그것도 참이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참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리 부정은 어떤 상태,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현재의 상태를 부정, 바꿔버리는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자 C++에는 불 타입이 있죠. 그래서 C에다가 true를 이렇게 줬고요. D에다가는 false를 줬습니다. 자 출력 객체를 출력을 하는데요. 만약에 C하고 D하고 있다. 자, 실제로 C하고 D하고 그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C는 true고 D는 false죠. C하고 D가 AND 연산자 논리 곱으로 논리 합으로 논리 곱으로 이렇게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둘 다 AND 연산자 둘 다 참여해야 되죠. 근데 C는 true지만 참이지만 D가 false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 false겠죠. false이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C하고 D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C가 참이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참이인 결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논리 부정. 부정은 C가 true인데 부정 연산자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럼 C가 true인데 부정이니까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0, 1, 0이 나온 거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참여해야지 다 참인데 하나가 거짓이죠. D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 0이 나온 거고요. C하고 D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죠. 그래서 참이 나온 거고 C가 참인데 참을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돼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막연산자, 조건연산자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10, y는 뭐 20 이렇게 봅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이고. 자, result는 x가 y보다 더 크면 여기다 조건식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조건식. 이 앞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result에 10을 대입하고요. 거짓이면 20을 대입해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x가 y보다 더 큰가요? 작죠? 그러면 이곳이 아니라 이 다음 번, 두 번째 곳에 있는 값이 채택이 돼서 20이 리졸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졸트는 20. 왜 20이에요? x가 y보다 크다는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값이 채택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참이 돼요. 참이 되면 앞에 있는 값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10이 리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 실행을 해보면 리졸트에는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막연산자는 조건연산자라고도 하고 사막연산자 3개의 항이 있다고 해서 사막연산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 연산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C 언어하고 C++ 언어가 에서 비트 연산자, 비트를 다 갖고 환산하는 연산을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C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죠? 운영 체제에 기반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드웨어에 그 관계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때 우리가 C를 많이 쓰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 값들을 다루기 위해서 비트 단위로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AND 연산자, OR 연산자, 그 다음에 XOR 연산자, NOT 부정 연산자 다 이렇게 비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긴데 이거를 요 C++ 강좌를 듣기 전에 C 언어를 들으신 분들은 요 비트 연산자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다뤘습니다. C 언어에서.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주소가 있죠.
이 주소를 통해서 비트 연산자를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URL을 들어가셔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예제도 나와 있고 다 똑같은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C 언어에서 비트 연산자를 접했다 하더라도 아직 잘 조금 생소하고 낯설다 그러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URL을 통해서 이곳에 가셔서 비트 연산자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프트 연산자 있죠? 비트 이동하는 거. 그죠? 비트 이동하는 것만 잠깐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뭐 10이다. 이게 바이너리로 치면 1010 그죠? 그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10인데 이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해라. A가 10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두 칸 가는 거예요. 1이 두 칸 가니까 여기겠죠? 1, 0, 1, 0,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4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10이 시프트 연산으로 왼쪽 이동하니까 결과값이 확 차이 나버리죠. 이런 시프트 연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부정연산자 있었죠. 부정연산자는 현재 어떤 값이 있으면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 4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건 바이너리로 int는 4바이트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4바이트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0이면 1이 돼야 되겠죠. 부정이니까 0이면 1. 40이 얼마만큼 숫자가 달라지는지 이렇게 다 연산을 해보는 거죠. 물론 연산은 이제 컴퓨터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죠. 바이너리를 다 바꿔보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되죠. 굉장히 큰 숫자 나오는데 이 숫자가 아니죠. 정답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앞에 그 최상위 비트는 이거를 우리가 그 부호를 나타내는 최상위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예요. 1이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나머지 비트 연산하는 거 이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C를 가지고 마스터를 해서 C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에 관련된 뭔가 연산을 하겠다. 또는 뭐 운영체제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럴 때는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코프 식별의 연산자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변수가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x라는 변수는 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깥쪽에다 전역 변수로 어느 함수에서나 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로 똑같은 x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을 초기화했습니다. 줄여볼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데 출력을 해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x는 10이 나와요. 이렇게. 스콥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렇게 한 단위, 내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X가 포함되어 있는 스코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얘보다 한 단계 더 위 스코프는 누구냐면 이 전역 변수 여기겠죠. 그죠? 이거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 함수를 찾는데 자, 이거 이렇게 찾는 건 쉬운데 개발하다 보면 전역 변수를 똑같이 쓸 일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역 변수에서 똑같은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변수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럴 때 스코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찾는 거예요. 전역 변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땡땡 두 개를 써주면 얘가 전역 변수를 찾아서 이제는 x 같은 스코프에 있는 x를 찾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쪽에 있는 전역 변수의 스코프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는 한 단계 위로 갔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100을 찾아서 출력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연관해서 연산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연산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뭐 복합 대입 연산자,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런 연산자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이런 증감 연산자, 다음에 뭐 논리 연산자, 특히 비트 연산자, 그죠? 사실 스코업 식별 연산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 C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